오피스 DJ 라이브 스트리밍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글로리님과 기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와우, 완전 잘생긴 두 분이 오셨어요. 저희 월드팩 구독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린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클럽이나 뭐 페스티벌도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집에서 이제 보통 음악 작업이나 학원 레슨, 미디 레슨이나 뭐 DJ 레슨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리님. 저는 DJ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뭐랄까,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 사태로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EDM 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가 또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플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 시간들을 또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페스티벌을 여쭤봤었는데 두 분 좀 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린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2019년 월드페를 이야기하셨고, 글로리님은 작년에 진행했던 언택트 월드페를 이야기하셨어요.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월드페 2019가 2020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뭔가요? 기린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들과 그 큰 무대에서 호흡하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무대여서 많이 그리웠던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운 무대를 한 것 같기도 해서. 아, 그때 2019년도 때. 근데 20년 오프라인도 너무 무대도 정말 멋있고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 무대나 이런 게 너무 연출이나 이런 것도 너무 멋있을 것 좀 같아요. 깜짝 질문해볼까요? 2021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더 기대가 됩니다. 그쵸. 네. 기대를 무참하게 깨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클로리님은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일단 2020년 월드페를 뽑은 이유가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서 페스티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잠정 연기가 되고 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EDM 팬분들이 뭔가를 계속 그리워하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음악을 듣고 뛰어놀고 싶은 욕구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페스티벌이 진행된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과 수요가 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20년 월드페는 정말 이 EDM 씬에서 문화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그것보다 앞서 BEPC 분들과 또 대표님께 감사한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저희는 월드페 할 때는 사실 약간 사업보다는 사실 약간 문화에 대한 그 발전?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얘기해 주셔서 사실 너무 고마워요. 저도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대표님이 그러면 생각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페스티벌은 몇 년도 어떤 페스티벌인가요? 제가 만든 것 중에서요. 네네. 2016년도 하이네켄 스타디움. 그 다음 거 물어보시면 2017년도 하이네켄 스타디움. 스타디움이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월드페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 하이네켄 페스티벌은 이 월드페 페스티벌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규모가 조금 더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관객 수는 좀 적었는데 사실 네. 프로덕션이나 이런 건 적지 않았어요. 그럼 완성도에 있어서 더 마음에 드셨나요?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사실 하이네켄 스타디움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월드페도 사실 저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때 이제 잠실을 못 썼잖아요. 그쵸. 잠실 못 쓰고 이제 서울랜드 이사 갔는데 제가 이제 연출석에서 이렇게 뒤로 쫙 들어봤는데 사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되게 사실 행복했었어요. 계속 합니다. 네. 글로리님이 얘기해 주셨던 문화를 위한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꼭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컨텐츠 몇 번 보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자 수 공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는 그런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시 접촉 횟수가 250명을 넘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BEPGA 페스티벌에 세워드리려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50명을 만약에 오늘 달성하신다고 싶으시면은 어느 페스티벌에 쓰기를 원하세요? 제가 보기 드릴까요? 네, 보기 주세요. 자, 1번 월디페, 2번 S2O 코리아. S2는 하게 되면요. 3번 플랫폼 뮤직 페스티벌, 4번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 5번 월드 카운트다운. 저는 일단 월드페가 제일 먼저 월드페가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카운트다운 월드페 무대는 이제 많이 서본 기억이 있는데 네. 카운트다운에서는 사실 플레이 본 적이 없어서 네. 이제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페스티벌 무대에서 한번 서보고 싶은 생각도 좀 그날 일 못 가실 거예요. 다른 괜찮습니다. 예. 글로리님 저는 월드 DJ 페스티벌 다녀오고. 다녀오고. 네. 왜냐면 정말 한 해마다 많은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항상 꼭 서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월드 DJ 페스티벌이거든요. 가장 아티스트를 위한 페스티벌이라고, 한국 아티스트를 위한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약간 여기 못 서면은 약간 뭐랄까 좀 소외받는 느낌 같은 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페스티벌에서 못 하더라도 월드페만큼은 꼭 욕심내서 하고 싶은. 한국에서 월드페보다 관객 수가 많은 페스티벌이 있나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좀 브랜드적으로 그런 거이고. 저희가 작아서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가장 커요. 월드페가 BPC가 가장 큰 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때 관객 동원을 1위 한 것 같은데 자, 농담입니다. 자, 그럼 동시 접속 수 250명을 목표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페스티벌에서 디제잉 하시다가 오늘 저희 오피스에서 디제잉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디제잉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약간 어떤 음악을 틀어야 일단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광이 형이랑도 막 며칠 전에 잠깐 통화도 했었고 서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좀 원래 제가 좋아하는 뭐 페스티벌에 트는 음악 빅룸이나 뭐 일렉트로 하우스나 뭐 이런 장르들을 틀지 아니면 좀 더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음악들을 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장르로 플레이 해주실지. 오늘 이제 플레이할 거는 좀 하우스나 테크하우스 그리고 이제 보컬 하우스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글로리는 저는 일단 이 오피스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엄청 새로웠어요. 왜냐면 오피스라는 공간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오피스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딱 생각을 했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오피스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공간은 그냥 오피스가 아니라 이제 BEPC의 오피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영상을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 SNS에 많이 업로드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많아요. 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영상들도 많이 봤는데 오피스는 아마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전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노린 게 그거였어요. 사실 요즘에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막 게타 같은 친구는 막 위에 있는 네, 맞아요. 탑이 넘어가서 헬기장 같은 데서 하고 네. 이제 막 바닷가도 되게 많고 산속도 되게 많은데 오피스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노린 건 그거기도 하거든요. 좀 차별화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글로리님은 저희한테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어요. 왜냐면 오피스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혹은 이런 공간에서 이제 디제잉을 하게 되지만 약간 글로리라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셋을 준비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간은 오피스라는 공간이지만 또 EDM을 듣고 약간 좀 즐기고 그런 걸 갈망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신나는 음악과 그다음 제 아이덴티티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음악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빅룸과 일렉트로 하우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와 트랜스 음악으로 셋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음악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춤도 되게 잘 추고 호응도 되게 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기린님이 6시부터 7시까지 하시고 그리고 글로리님이 7시부터 8시까지 하시잖아요. 네. 기대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준비하신 음악을 잠시 후 6시부터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요거 질문 꼭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두 분이 DJ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EDM 음악들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빠져드는 음악이 이제 스위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이제 그레이하운드라는 음악인데요. 그 뭔가 뮤직비디오도 정말 멋있고 그 뭔가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의 음악이 이제 지금까지 제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DJ를 많이 꿈꾸게 된 게 이제 알레소의 이얼즈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그 알레소라는 아티스트가 처음에 이제 방구석 DJ 프로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페스티벌이나 큰 무대에서 이제 서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뮤비를 보면서 이제 되게 나도 정말 한 번쯤은 저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딱 그때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라든지 알레소라든지 이런 전성시대 딱그 네, 시기 맞아요. 사실 빅룸의 이런 딱 맞아요. 전성시대 그때 사실 그때 EDM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운 음악도 많이 나오고 이제 장르도 되게 많이 파생화되긴 했었는데 저도 그때 좀 많이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때 딱 황금기였죠. 클로리는요? 저는 일단 DJ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원래 학창 시절에 춤을 췄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약간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춤을 췄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에 가서 춤을 추고 연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홍대라는 곳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홍대에 갔을 때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근데 클럽에 간 게 아니고 그냥 홍대라는 곳에 간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던 게 그 당시 10년 전에 홍대에서는 그냥 스피커 한 개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도 듣고 약간 길에서 파티라는 느낌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스피커 하나 가지고 춤을 추기도 하고 어디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는 그런 동네여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약간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홍대에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춤을 계속 추다 보니까 이게 또 클럽으로 가게 되고 또 클럽에 있다 보니까는 아무리 열심히 춤을 춰도 주인공이 DJ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DJ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렇게 DJ 길을 아니 사실 조금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이런 외모에 춤도 잘 추고 DJ도 잘하고 그러면 좀 사기 캐릭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실 같이 춤을 췄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멋있게 성공한 친구들도 많고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션님이 기린님도 춤 잘 추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 춤 잘 못 춥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춤신추남 양기린이라고 써있네요. 자, 두 분이 그런 각자의 계기로 DJ를 시작하셨지만 지금까지 오시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 나름 성공하신 거잖아요, 사실요. 한국 DJ계에서 맞죠? 버텼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지금 네.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버틴 것과 성공한 거와 이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정해드릴게요. 여기에 오셨다 그러면은 사실 DJ로서 되게 성공하신 건 맞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아주 막 큰 성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DJ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많은 거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DJ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것이고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슬럼프도 많고 그랬을 것 같은데. 딱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무대가 뭐 다른 없어서.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무대도 없고 뭐 클럽도 다 닫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되게 진짜 긍정적인 성격인데 그런 슬럼프나 이런 것도 처음 왔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잠깐 막 번아웃도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혼자 휴식도 갖고 이제 뭐 이겨내는 뭐 작업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EDM 작업도 잠깐은 내려놓고 뭐 K-팝이나 이런 장르도 많이 해보고 뭐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오피스 DJ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DJ들한테 무대가 정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클럽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DJ 분들을 소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아팠던 게 그 DJ 몇몇 분들의 뭐 직업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배달하시는 분도 얘기 많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라도 이런 스테이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 언택트 월드패도 사실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돈보다도 좀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DJ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얘기하니까 사실 조금 제가 좀 끼어들었네요. 자, 클로리님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저는 사실 공연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해서 셋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는 정말 뭐랄까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음악 작업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럴 때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한 상황 그런 셋을 이제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을 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DJ 분들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디제잉을 하고 내려와서 운적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화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한테 내가 화나는 거고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계속 채찍질을 하다 보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게 또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고 또 되돌아보면은 그땐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가고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이런 공연을 잘하기 위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인 것 같아요. 슬럼프에 빠졌다가 이겨내고 빠졌다가 이겨내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니, 기억에 남는 팬? 이런 건 있을까요? 가끔 이제 뭐 선물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막 받아도 되나 막 이런 것들 좀 감동이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요. 뭐 무대나 이런 페스티벌이나 명품이었어요?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였어요. 비싼 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레인지만 좀 알려주시면. 가격보다는 약간 좀 정성? 정성? 네, 정성이 많이. 기린님은 정성파. 네네. 요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물론 다 좋아합니다.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요? 그냥 이제 아니요, 명품은 아닌데 진짜 명품 아니고요. 뭐 이제 제 사진이 뭐 있는 뭐 이제 뭐 먹을 마카롱이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선물로. 마카롱에 기린님 얼굴을 새겼어요. 네, 근데 좀 뭐 아무튼 선 넘었네. 그래요? 선을 넘었네. 이제 주변 분들 이제 나눠주니까 이건 못 먹겠다고 이 얼굴 뭐 있는데 어떻게 먹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되게 그런 이제 뭐 정성 자체가 되게 감동했던 것 같고. 그 마카롱을 주신 팬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쵸.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기린님은 선물을 주시는 팬을 제일 기억을 많이 그렇네요. 하시는 선물. 제가 아까부터 자꾸 기린님이 자꾸 앞방 면접하는 것처럼 계셔가지고. 네네. 자, 글로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나 순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2015년부터 거의 해외 이제 투어 위주로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디제잉을 할 때 외국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제가 아직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더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2019년에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제 AD 페스티벌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마틴 게릭스가 공연을 하는 이제 라이라는 그 돔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구경을 하다가 이제 맥주를 먹으려고 바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투어를 다닐 때 제 공연에 항상 보러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시고 영상 찍었던 것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데 그때 좀 느낀 게 한국도 아니고 혹은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에서 어떻게 내 공연을 본 사람이 단 한 명이지만 그때 좀 느꼈던 게 정말 앞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공연들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해외에서 판을 만드는 거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닌데 역시 잘생겨야 되나 봐요. 아니 어느덧 인터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로리님과 기리님한테 궁금한 질문들은 지금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님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나요? 어디요? 에이션님이 여쭤봤는데요. 아 저랑 이제 같이 이제 DJ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예. 장난을 많이 치네요 오늘. 자, 기린 형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저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알려줍니다. 글로리 존잘인데 비결이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기린님 춤추는 거 보고 싶다는 분이 있었고 오늘 그분은 분들이 많네요. 그 두 분이 제일 좋았던 무대 한 곳을 뽑자면 어딘가요? 그게 페스티벌인가요, 아니면 클럽인가요? 뭐 두 개 다 합쳐서 하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월드패드 하고 있고 여러 개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 재작년 월드페 2019년 월드패. 서울 대표님 말씀하셨던 예. 서울랜드 거기 무대요. 저도 뭐 당연히 저도 월드J 페스티벌이죠. 단연코 저는 절대 이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중에 잠깐만요. 나중에 이렇게 오늘 인터뷰 동안 한번 돌려보세요. 꼭 네. 저희보다 큰 페스티벌 좋아하신다고?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이제 예시로. 저도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린이 먼저. 그럼 내년에 월드페나 아니면 VPC 이제서 이제 다른 페스티벌 할 때 저희 둘을 이제 섭외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돌직구다. 정말 돌직구다. 사실 저는 그건 있어요. 이제 제가 월드패 이제 라인업을 섭외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섭외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그래요. 근데 분명히 저는 월드패는 그 시절 그 순간에 가장 훌륭한 아티스트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019년도 때 기리님이 그 무대에 쓰셨고 2019년도 때 그 무대에 쓰셨다면 그때 가장 핫한 DJ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2022년에 DJ 2021년에 월드패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섭외해야죠. 근데 내년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건 그쵸. 좀 공정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사실 좀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페스티벌 외에 예. 왜 이제 좀 이런 질문 드리면 안 되나요? 왜요? 다른 페스티벌 중에 이제 가장 좀 순위를 순위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페스티벌이 있으시다면 제가 원래 이 일 시작했을 때 제가 정말 보고 놀랬던 페스티벌이었는데 그건 클라이맥스 큐댄스에서 하는 그 네네. 사실 2019년도 때는 같이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전 연출석에서 같이 스태프들하고 보고 전 친해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건 어웨이크닝 어웨이크닝이 좀 네.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투마로우랜드는 아직 못 가봤어요. 투마로우랜드는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 정도? 나머지 페스티벌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약간 컨셉 있는 거 조금 좋아해요. 컨셉 있고 스토리 있는 거. 그래서 네. 제가 만들었던 페스티벌에 약간 스토리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보여지는 게 음악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 자꾸 이거를 춤추는 데 쓰는 약간 그런 아니면 클럽에서 쓰는 그런 약간의 한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조선일보였나 중앙일보에 인터뷰했을 때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모차르트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EDM 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되게 멋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좀 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페스티벌을 좀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이제 또 생각하시는 스토리 컨셉을 살짝 2022년이요, 1년이요. 2022년이죠. 지금 올해가 1년이지. 네, 그쵸? 내년이요. 왜 올해 건 안 물어봐요? 올해도 올해가 아직 올해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사실.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설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데요. 이건 저도 몰랐네요. 자, 사실은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2019년도 얘기 자꾸 우리 계속 했잖아요. 네네. 아 그때가 천국이었다. 그쵸. 좀 그립다. 메모라이즈 오브 헤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2022년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음악이 어떨 때는 그 시대를 좀 표현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은 너는 너대로 돌아가 우리는 우리대로 돌아갈 게 아니고 그 음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 받으신 분들 힘드신 분들 치유할 수도 있고 음악이 주는 힘은 조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대상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그 시절 되게 좋지 않았어요? 아까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실 저도 해외 페스티벌 가면은 꼭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나 아니면 악셀 링그로스 이런 애들 나오면은 그런 친구들 나오면 꼭 관객들이 돈추어리 차일드를 떼창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EDM을 이렇게 떼창을 하는 거는 그냥 페스티벌에서는 하지만 페스티벌 밖에서는 안 하잖아요. 맞아요. 해외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시간 질문은 여기까지 조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좀 빠뜨린 거 있나요? 아 기린님 포드라트는 왜 난 거죠? 아 여드름이 나가지고 네. 부시님이 기린님 오늘- 씻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까 지나다 마주쳤는데 역시 누나 잘 씻었습니다. 자, 마스크를 오늘 벗을 줄 몰랐습니다. 여기 뭐 붙이고 오는 거였는데. 자 글로린과 기린님의 최종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뭐 프로듀서도 DJ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뭐 K-팝이나 좀 다방면에서 프로듀서로서 좀 더 활동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저의 아티스트 본인, 작곡가 기린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글로린은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고 저 나라에서도 공연하고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또 가보지 못한 도시에서 또 처음 보는 이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같이 뛰고 그렇게 계속 늙고 싶습니다. 글로리는 참 코로나가 싫겠어요. 맞죠? 이게 많이 막혔으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원래 되게 잘하는 게 해외 아티스트들 섭외해가지고 관객들 많이 모아놓고 멋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제일 잘하거든요. 두 개가 막히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되게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왔었는데 물론 지금은 저희는 뭐 일도 좀 많고 행사도 좀 많은 편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글로님과 기린님에게 월디페란. 저에게 매년 행복한 추억을 남겨주는 페스티벌입니다. 글로리님은? 저는 수능 왜요? 왜냐면은 이런 학창 시절에 수능이란 성인으로 나가기 위한 정말 가장 큰 하나의 시험이자 숙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월드페를 제가 수능이라 표현한 이유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열심히 준비한 걸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월드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 출제위원인가요? 아니면 심사위원인가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해요. 네. 글로린과 기린에게 BPC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매번 멋진 페스티벌을 만들어주시는 BBC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한테 BPC란 도라에몽 주머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요? 그 도라에몽 만화를 보면은 그 주머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계속 나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BPC란 대한민국 아티스트들을 위한 혹은 EDM 팬분들을 위한 이런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준비가 되고 만들어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진짜 제가 댓글창을 좀 보고 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거 있나 본데 오늘 왜 이렇게 DJ분들 왜 이렇게 많으세요? 진짜 정말 DJ분들 많으세요. 지금 인간관계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렇네요. 보드락스를 왜 나가신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성공 방법도 알려달라고 그러고 기린님이 이제 취미로 주식을 하셔가지고 우리 또 따로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리님 말 너무 잘하신다는 얘기고 제가 질문을 빼먹는 게 있나요? 기린님 가르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5대5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5.5 대 4.5? 아, 네. 제가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월드페 떼창 가능한 거 알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떼창 얘기했던 거 그 페스티벌 아니고 페스티벌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네, 거고요. 맞아요. 예. 자, 제가 오늘 질문은 다 이제 읽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데이 페스티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요거 이제 카메라 한번 보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할까? 뭐라고요? 저기 월드J 아, 페스티벌 네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네. 알림 설정까지. 자,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부터 해야 되겠구나.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월드J 페스티벌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봐요. 잠시 후에 봐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오피스 DJ 라이브 스트리밍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